자, 글쓰기 첫걸음 대신에 오늘은 수학 강의 시간입니다. 수학 강의. 교양 수학 강의죠. 일단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일단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함수라는 거는 어떤 두 집단 사이의 관계를 넓게 이야기해서 함수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y는 fx, 예를 들면 뭐 y는 sin x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아니면 sin x 더하기 cos x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식으로 주어질 때 이걸 보고 우리가 통괄해서 함수라고 얘기한다고 했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죠?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거를 정의역이라 그러고, 그죠? 정의역, 이걸 x라 그러고, 요거를 공역이라 그래서 y라 그러는데, 정의역의 어떤 원소는 이렇게 두 개로 서로 바람 펴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정의역 원소 중에서 어떤 게 대응되지 않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었어요. 뭐 이거는 제가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그죠?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면은 함수의 이제 종류에는 크게 이제 단사함수, 그 다음에 전사함수, 그 다음에 전단사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사는 1대1 함수고요. 전단사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단사함수의 조건은 x1하고 x2가 다르면 그 함수 값도 서로 다르다라는 게 단사함수의 조건이었고, 그죠? 전사함수는 치역하고 그 다음에 공역이 같은 거를 전사함수라고 한다 라고 했고, 전단사는 단사이면서, 그리고 요거는 이면이라는 end라는 의미입니다. 전사인 함수를 보고 전단사라 그런다 그랬죠. 그죠? 단사함수는 인젝티브라고 그랬고, 전사함수는 서브젝티브 뭐 철저히 맞나? 뭐라고 했고, 그다음 전담사함수는 바이젝티브 뭐 이렇게 쭉 쓴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역함수가 존재하려고 그러면 전단사 함수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게 이제 지난번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전단사 함수를 좀 더 응용해 볼 겁니다. 전단사 함수라고 우리가 정의해 놓긴 했는데, 전단사 함수 혹은 1대1 대응 혹은 뭐 바이젝티브 펑션 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실용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응용할 것이냐는 거를 생각을 해볼 건데, 뭐 일단 정의만 해놓고서는 이게 정의만 해놓고서는 이게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좀 이게 쓸모 있어 보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손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인가? 하나 둘셋, 어이씨 뭐냐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손이 있다고 치면은 우리는 숫자를 쓸 때 1, 2,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쭉 세잖아요. 그죠? 하나 센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손가락 개수를 센다 그러면 엄지 1개, 검지 2개, 그다음 중지 3개, 약지 4개, 그 다음에 이게 이 뭐라 그러죠? 이 뭐라 그러지 이거? 약지 맞잖아. 그 다음에 새끼 5개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손이 2개 있다고 쳐요. 이렇게 2개 있다고 치면은 요 각각 두 손의 손가락 개수를 우리가 비교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손도 5개가 있고, 그죠? 요 손도 생각해보니까 하나 둘셋 넷 5개, 손가락이 5개니까 서로 2개가 똑같네, 같다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그 숫자를 셀 때 1, 2, 3, 4, 5, 6,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막 뭐 손가락이 많다 그러면 막 3722 뭐 이런 식으로 셀 수 있기 때문이거든.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숫자를 세는 체계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까지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셋까지만. 숫자를 세는 게 딱 셋까지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초콜릿이 이렇게 있다. 그럼 하나,
둘, 셋까지는 세는데 예를 들면 5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초콜릿이 1개, 2개, 3까지는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못 세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너무 많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자,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보죠. 손가락, 자.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셀 때 3가지밖에 못 센다. 요럴 때 우리가 손이 2개가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많다. 자, 둘, 셋, 넷. 이렇게. 있다고 했죠. 손이 2개가 있다고 했죠. 1개, 그러니까 요게 이제 1번 손, 알파라고 할까? 알파손, 그 다음에 여기 베타손인데, 요 알파손하고 베타손의 손가락 개수가 같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같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쳐요. 자, 요게 문제예요. 요게 차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4개, 5개,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 셀 거 아니야. 그래서 손가락 개수가 같으니까 양손의 손가락 개수가 같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하겠는데,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뭐예요, 숫자를 세는 게 3가지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1개, 2개, 3까지 세고 요 다음부터는 못 세는 거야. 많다가 돼버리는 거죠. 너무 많아서 못 세겠어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요 2개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때 수학자들이 이제 요때는 이제 좀 더 원시적인 방법으로 되돌아가 보는 거죠. 자, 요때도 물론 증명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걸 같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데, 원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하고 요거를 한번 대응해 보는 거예요. 손을 예를 들면 마주대듯이 이렇게 한번 대응시켜 보는 거지. 그리고 요거하고 요걸 다시 또 이렇게 대응시켜 보고,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대응시켜 보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요거하고 요것도 요거하고 이렇게 대응시켜 보는 거야. 만약에 있잖아요, 어느 한쪽보다 많거나 적다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남는 손가락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손은 손가락이 3개고 한 손은 손가락이 5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셀 수는 없지만 3가지밖에 못 세니까, 그죠? 셀 수는 없지만은 어쨌거나 대보면은 손가락 2개가 남으니까 이쪽이 저쪽보다는 많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많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남는 손가락이 만약에 없다고 해봐요. 남는 손가락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양쪽이 이쪽도 하나 둘 셋 이 손가락이 많네. 이쪽도 하나 둘 셋 하고 손가락이 많네인데, 근데 이번엔 남는 손가락이 서로 대응해 봤을 때, 맞대 봤을 때 없으니까 요때는 양쪽 손가락 개수가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요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얘기해 보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저는 손이라는 걸 갖고 와서 해봤지만은,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를 뗐지만은, 예를 들면 어떤 집합이 있어요. x라는 집합이 있고요, 여기다 어떤 집합 y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예를 들면 뭐 원소가 이렇게 많고요, y도 이렇게 많아요. 근데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은 전단사 함수야. 전단사 함수. 전단사는 전사이기도 하고 단사이기도 한 함수라 그랬죠, 그죠? 일단 전사라는 거는 y 자체가 이제 치역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y의 원소가 다 대응된다는 의미죠, 그죠? x의 원소에. 그리고 단사라는 거는 x 원소 2개가 다르면은, 그죠? 그럼 y의 서로 다른 다른 원소로 대응될 거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사기 때문에 y의 모든 원소는 다 대응될 것이고, x도 이제 당연히 이게 함수이려 그러면 남는 원소가 없어야 되니까 모든 원소가 다 대응돼야 될 것이고, 단사라 그러면 x의 원소 2개가 서로 다르면 y의 서로 대응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전단사 함수다. 1대1 대응이 존재한다는 거는 x의 모든 원소가 y의 어떤 서로 다른 한 원소씩에 대응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손가락 깍지 끼듯이, 손가락을 맞대 보듯이. 그죠? 이거 만약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요. 어떤 식으로든 전단사 관계가 하나 존재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서 x의 원소 개수하고 집합 y의 원소 개수하고 똑같다는 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본 게 이게 바로 이제 수학자들의 생각이었죠. 수학자들의 차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해 볼게요. 어떤 집합 x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집합 y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x하고 y 사이에 전단사 함수 f가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 이상 뭔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집합 x하고 집합 y의 원소 개수는 같더라라는 게 이제 차관점인 거지. 사실은 이게 유한 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가 제한적인 집합에서는 사실 되게 자명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뭐 x의 집합이 뭐 손가락 아까 손으로 했지만 이번 집합으로 해봅시다. x 집합이 a, b, c, d, e고요. y 집합이 알파, 베타,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이라고 한번 해봐요.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a는 베타라고 하고 b는 알파라고 하고 c는 감마라고 하고 d는 엡실론으로 하고 e는 감마, 델타라고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게 바로 뭐 관계 F라 그러면은 F는 뭐다 하면은 전단사 관계라는 거야. 전단사 함수라는 거지. 그럼 이 바로 전단사 함수 F에 F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눈으로 봐도 A, B, C, D는 5개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은 5개니까 마찬가지로 X하고 Y의 그건 똑같겠네라고 볼 수 있잖아. 전단사 관계라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씩 빠짐없이 대응된다는 의미니까 하나하나씩이 중요한 거죠. 그죠? 손가락을 맞대듯이 라는 의미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요명제 지금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요명제 역도 성립하긴 하는데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내가 반대란 말을 썼냐면은 예를 들면 x하고 y가 봐요. 예를 들면 a하고 b예요. y는 알파하고 베타예요. 근데 만약에 관계 우리가 g라는 걸 함수 g라는 걸 어떻게 잡았냐면은 a는 알파라고 하고 b도 알파로 간다고 쳐봐요. 그럼 이것도 함수 g라는 걸 생각하기에는 마찬가지인 거잖아. 근데 그러면 g라는 거는 전단사 함수가 아니에요. 전사 함수도 아니고 단사 함수가 아닌 거죠. 요걸 가지고 어떤 x에서 y로 가는 함수 g가 전사도 아니고 단사 아니고 뭐 혹은 전단사가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x하고 y의 집합 사이에 집합의 원소 개수가 같다는 게 부정되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빨간색으로 할까? 이건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냐면은 g가 아니라 만약에 만약에 h라는 함수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h를 a는 베타로 가고 b는 알파로 간다 라고 이렇게 하면 요거를 이제 h라고 한다 그러면 요 h는 전단사잖아.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임의의 모든 함수들이 전단사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x에서 y로 가는 전단사 함수가 딱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 거죠. 아까 예를 들면 손가락을 엄지 대응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약지 그 다음에 새끼 요렇게 대응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엄지에서 검지까지 전부 있잖아요. 전부를 전부 다 다른 손 엄지에다가 혹은 검지에다가 대응해 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요 함수는 전단사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두 손의 사이에 요런 함수가 존재한다고 해서 요런 대응 방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두 손 사이에 손가락 개수가 서로 다른 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이게 집합 사이에 원소 개수가 같다는 걸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둘 집합 사이에 대응 관계 중에 딱 하나만 전단사가 있으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본다 그러면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이면 y 함수 어떤 f이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에 대해서 전단사인 관계가 하나 이상, 뭐 하나면 존재됩니다. 존재한다면 x하고 y의 원소 개수는 같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x하고 y의 개수가 같다면, x하고 y의 원소 개수가 같다 그러면, 그죠? 반대로 x에서 y로 가는 혹은 y에서 x로 가는 도 마찬가지겠죠. 전단사 관수, 전단사 관계 f를 항상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요까지는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요거는 유한집합에서는 명확합니다. 유한집합. 유한집합. 그냥 유한집합이라는 거는 이 글씨가 그렇게 예쁘지 않네. 유한집합에서는 아주 명확한 얘기예요. 유한집합. 근데 유한집합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무한집합으로 간다고 해보죠. 무한집합. 무한집합일 때도 그러면 요명제가 성립하느냐 하는 게 수학자들의 관심거리였어요. 이게 유한집합에서 성립한다고 무한집합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난점인데. 안녕하세요. 너 이제 곧 대학교 가잖아.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지, 이 정도는. 유한집합에서 무한집합으로의 정리의 확장이 가능한가, 정리를 확장시키는 게 가능한가라는 게 관건인데, 가능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쉬운 무한집합이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 자연수집합. 자연수집합 n이 있다고 쳐요. 이게 자연수집합입니다. 자연수집합. 이게 뭐냐면은 1, 2, 3, 4, 5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또 무한집합이 또 뭐가 있냐면은 짝수의 집합. 뭐 양수라고 합시다. 양수인 짝수의 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우리가 A라고 할까요? 임의로 A라고 하죠. 요거는 2, 4, 6,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둘 다 무한집합이죠. 요 둘 다 무한집합이에요. 다 무한집합이죠. 다 무한집합인데, 특기할 만한 관계가 n은 A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 사이가 이제 부분집합 관계인 거죠. 진부분집합입니다. 반대로 이제 A가 N을 포함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성립한다면 우리가 좀 불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한다. 요거는 그렇다죠. 요거 일단 요 두 개는 그냥 아실 거고, 그죠? 질문 한번 해봅시다. 자연수 개수하고요, 자연수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짝수의 개수는 같나요? 다르나요? 요게 이제 질문입니다. 자연수 개수하고 짝수의 개수는 같다고 할 수 있을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그죠? 1,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9, 10 쭉 가는 거고, 짝수는, 그죠? 2, 4, 6, 8, 10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자연수하고 그 짝수, 양의 짝수 사이에 대응관계란다. 포함관계가 일방적으로 자연수가 요거 짝수를 포함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개수가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직접 표현해서 자연수의 개수가 그러니까 짝수의 개수보다 많지 않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겉보기에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수의 개수하고 정수의 개수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연수는 위에 이건데, 정수는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가고, 여기다가 뒤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쭉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수는 정수집합 Z는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Z는 자연수 집합 n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 두 개는 진부분 집합 관계이기 때문에 혹시나 정수의 개수는 자연수의 개수보다 글자 되게 안 나오네.
자연수의 개수보다 많은 게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이지. 상식이죠, 상식. 그런데 칸토르라는 사람이 이걸 깼어요. 칸토르, 게오르크 칸토르라는 독일 놈이 있습니다. 칸토르라는 아저씨가 깼는데, 칸토르가 사용한 방법이 아까 그거였습니다. 손가락 대기. 쉽게 말해 손가락 대기입니다. 손가락 대기. 아, 이 밑에 세로 그릴까? 사실 자연수 집합의 개수는 뭐냐? 그럼 우리는 무한대라고 얘기할 거고, 무한대다. 그리고 정수 집합의 개수는 뭐냐? 그럼 무한대라고 얘기할 건데, 이 두 개가 둘 다 무한대인데 이걸 크다 작다 그럴 수 있냐? 혹은 같다라고 그럴 수도 있느냐? 그게 이제 그 19세기 초기 수학자들의 19세기 말기 20세기 초기 수학자들의 관심거리였거든요. 사실 근데 무한대라는 거는요, 우리가 예를 들면 6974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셀 수 있잖아. 사실은 셀 수 있거든. 손가락 막 내가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것처럼 계산기에다가 1 더하기 1 은 계속 눌러가지고 계속 숫자를 올리던 것처럼 언젠가는 6974까지 셀 수 있겠지만은, 근데 힘들단 말이야. 어쨌거나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정수 6974개까지 셀 수 있거나, 막 율곡이의 그 10만 양병설 막 이런 것도 아는 것처럼, 아니면 조조가 유부녀 둘이를 빼앗기 위해서 일으킨 군대가 예를 들면 80만이었더라 83만이었더라 막 그렇게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83만이든 6974든 다 셀 수 있어요. 아무리 커더라도 어쨌거나 실감은 안 나지만 셀 수 있는 거죠. 근데 무한대는 다른 얘기거든요. 아까 제가 손가락 얘기를 들 때, 손가락 예시를 들 때 어떤 걸 됐냐면은, 자 이렇게 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손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여기서 건 제한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는 숫자를 하나, 둘, 셋까지밖에 못 센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많다는 거지. 사실 많다는 게 우리한테 이제 무한대하고 똑같은 거죠. 무한대하고 사실 대응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 둘, 셋까지밖에 못 센다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많다라고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을 때도, 우리는 두 손의 손가락 개수가 작거나 많은지 혹은 같은지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은 서로 대응시켜서 두 손 사이에 손가락들을 대응해가지고 요 두 개 사이에 전단사 관계가 하나 이상 있다는 거를 밝혀낼 수만 있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은 아무리 많다, 아무리 우리가 셀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제 무한대라도 어쩌면은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요 판단이었거든, 요 생각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런 가져와 봅시다. 정수하고 짝수, 아까 맨 처음 우리가 비교했던 거는 자연수하고 짝수였으니까 자연수하고 짝수에다가 요 문제 갖고 가보죠. 자, 자연수 집합이 이렇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이죠. 그죠? 근데 정수 집합은 이렇습니다. 정수 집합은 2, 4, 6, 8, 10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1대1 대응이 존재 안 해요. 왜냐하면은 A에서 N으로 가는 요런 함수는 존재해요. 근데 요 함수는 전단사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x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는 x 요런 함수인데, 요런 함수인가, 왜 똑같은 숫자에 대응되니까. 근데 요건 전단사 함수가 아니에요, 요 경우는. 왜냐하면은 그 1이나 1, 3, 5, 7, 9 같은 요런 홀수들은 대응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전단사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단사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 대응이 전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A하고 N 사이, 그러니까 자연수하고 짝수 사이의 그 관계, 크기 비교는 우리가 할 수 없느냐, 혹은 그 N이 더 크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냐, 그렇진 않죠. 어떤 관계가 전단사가 아니라고 해도 그게 이제 요 두 개 사이에 그 크기 비교를 하는데 는 정당한 건 아니라 그랬죠.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럼 마찬가지.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A에서 A가 작으니까 A에서 가는 걸로 하죠. A에서 N으로 가는 함수 중에, 짝수에서 자연수로 가는 함수 중에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겠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지. 느낌표 뺍시다.
전단사가 존재하겠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그걸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뭐 자연수는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요건 그림 그대로 두고, 그러면은 요거하고 대응시킨다 그러면 뭐 이렇게 선 그으면 밑에 이제 짝수들을 쭉 써놓고 나 선 그으면 그게 대응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짝수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열시킬 수는 없을까? 자, 이걸 한 칸씩 당겨 봅시다. 2, 4, 6, 8, 10, 12, 14, 16, 18, 20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러면은 A하고 N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2는 1하고 대응하고 3은 6하고 대응하고 미안합니다. 2는 4하고 대응하고 3은 6하고 대응하고 4는 8, 5는 10, 6은 12, 7은 14, 8은 16, 9는 18, 10은 2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짝수에다가 임의의 짝수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거지. 우리가 보통 아는 함수식으로 쓴다 그러면 y는 2분의 1x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요게 x고 요게 y라고 친다 그러면, 그죠? 이렇게만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x의 함수들이 모든 y의 모든 x의 원소들이 모든 y의, 그러니까 모든 짝수 원소들이 모든 자연수 원소들의 대응되는 거죠. 그죠? 모두 빠짐없이 대응되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원소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짝수는 다시 또 서로 다른 두 자연수에 대응되는 거니까 바로 이게 전단사 함수라는 거야. 전단사 함수더라. 그러면 이게 전단사 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y하고, 그러니까 n하고 x 사이에 전단사 함수가 존재한다. 이게 사실 이게 맞는 거죠. 물음표가 아니라 이게 맞는 거지. 맞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뭘 결론낼 수 있냐면은 전단사는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수의 개수하고 짝수의 개수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기호기 때문에 좀 잘 덜 와닿겠죠, 그죠? 자연수 개수하고 그 다음에 개수하고 짝수의 개수는 같다라고 우리가 정리해버릴 수 있는 거죠. 되게 비직관적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어떤 두 집합 사이에 전단사 함수가 존재한다 라 그러면은 이제 어떤 두 집합 사이에 그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들이 같다는 걸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유한집합에서는 통하는데 무한집합에서 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집합 예를 갖고 온 게 자연수하고 짝수 집합이었죠. 그죠? 자연수하고 짝수에서 근데 이런 전단사 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얘기할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는 거지. 뭐 어쩌겠습니까? 가정 안 하면 가정 못하게 하면 가정 어쩔 건데, 그지? 이걸 우리가 맞다고 해보죠. 무한집합에서 통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요걸 보고 이제 근데 무한집합이니까 하나 둘 셋 이런 개수라 그러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수라고 표현하고요, 농도라고 표현해요. 농도 영어로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 개수 요것도 이제 농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무한집합끼리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비교할 때는 농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결과를 정리하고 그러면은 자연수의 농도가 아니라 농도하고 짝수의 농도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진부분집합인데도 같은 거죠. 진부분집합인데도 완전히 포함한데, 자연수가 짝수를 완전히 포함하는데, 그러니까 요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자연수가 있는데 자연수가 짝수죠, 그죠? 짝수를 완전히 포함하는데도 불구하고 요 두 개의 농도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 조금 더 나아가서요,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요것도 한번 해보죠. 자, 자연수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 집합이 있어요. 정수 집합이 있어요. 자연수는 뭐죠?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정수는 1, 2, 3, 4, 5, 6 쭉 가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쭉 내려가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자연수하고 정수 사이의 대응 관계가 전단사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정수를 배열하기를 어떻게 배열하냐면은, 자, 이면 어떻게 배열하냐면은 0 처음에 쓰고요, 그죠? 그 다음 1, 2, 1은 아니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모든 정수를 다 일렬로 배열할 수 있죠. 일렬로. 자, 그러면 요 대응을 자 보여. 자연수 1은 정수 0에 대응되고 2는 1에 대응되고 3은 마이너스 1 4는 2 5는 마이너스 2 6은 3 7은 마이너스 3 8은 4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대응된다 그러면은 요게 바로 전단사 단사 관계가 되는 것이고, 물론 요거를 수식으로 표현하기는 좀 까다롭겠지만은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수식으로 표현하기는 좀 까다롭겠지만은 어쨌거나 전단상에 존재한다는 거는 자 뭐냐면은 자연수, 그죠? 자연수 집합의 농도하고 그리고 정수 집합의 농도가 서로 같더라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같더라. 같겠지. 한글로 써볼까? 자연수 농도 대신 이제 개수라고 편하게 상 써볼까요? 자연수 개수하고 정수 개수하고 같더라.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수 집합도 정수 집합에 대해서 진부분 집합이죠, 그죠? 자연수 집합이 정수 집합에 완전히 포함되잖아. 그런데도 요런 이제 그 개수 비교라는 게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제 칸토르가 생각해낸 무한집합, 칸토르가 생각해낸 손가락 대기, 그거라 손가락 비교의 그거라 그 획선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였으면, 저도 옛날에 이제 어릴 때는 이걸 못 받아들였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손가락들을 서로 대가지고 개수가 많고 적다 혹은 같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무한집합에 대해서도 이걸 인정하지 못할 리는 없잖아, 그죠? 물론 이제 유한집합에서 무한집합으로, 유한집합에서요 유한에서 무한으로 이런 이제 논증이 확대될 수 있느냐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이거는 수학자들이 좀 더 수학자들이 충분히 따져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거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그냥 성립한다 치면은 이제 이런 논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또 할 수 있냐면요, 자연수 개수가 이제 일종의 척도니까 자연수 개수, 그 다음에 정수 개수, 짝수, 그 다음에 홀수, 그 다음에 유리수, 그 다음에 무리수, 그 다음 왜 이러냐고, 유리수, 그 다음에 무리수, 그 다음에 실수, 혹은 0하고 1, 0에서 1까지 개구간, 그리고 또 복소수, 이런 이제 여러가지 수집합들의 개수,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 개수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더라라는 게 칸토르의 결론이었습니다. 같다라고 증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면 둘 사이에, 어떤 두 집합 사이에, 예를 들면 자연수하고 무리수 사이에 원소 개수가 같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 그럼 이 사이에 전단사 관계가 존재하느냐는 걸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존재하면 어떻게 됐어요? 같은 거겠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건 물론 좀 더 어려운 일이긴 한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만약에 증명한다고 해봐요. 증명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자연수하고 무리수의 개수, 원소의 개수는, 농도는 서로 다른 거겠죠. 물론 물론 이제 아마 자연수가 더 작긴 할 텐데, 나중에 따져보면은 다른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비교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손가락 대듯이 전단사 함수가 서로 사이에, 두 집합 사이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걸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수집합 사이의 비교는 그렇다 치고, 이번에는 좀 색다른 걸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것도 쉬운 건데, 두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이제 또 원. 이거 좀 그렇죠. 내가 그래놓고 이게 원이 아니네. 자, 동심원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자, 검은색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동심원이라 치자. 자, 그러면 요 동심원들을 이루는 게 바로 점이잖아. 점인데, 동심원들을 이루는 점들의 개수는 같을까 다를까? 동심원들을 이루는 점들의 개수는 같을까 다를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동심원들을 이루는 점들의 개수는 무한이죠. 그리고 안에 것도 무한이고 바깥의 것도 무한이니까 그럼 둘 다 이제 무한집합이네. 무한집합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작은 원 뭐로 할까? B로 할까? 그 다음에 이거는 C로 할까요? 자, 작은 원 B 하고 큰 원 C 또 이제 요 원들을 각각 이루고 있는 점들의 무한집합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B하고 C 두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냐 다르냐는 거를 판정하는 이제 얘기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이건 근데 아까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자연수하고 뭘 비교한다 그러면 자연수를 쭉 적어놓고 밑에다가 다른 수를 이렇게 한 줄로 쭉 세울 수 있느냐 라고 확인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아까 자연수하고 비교하는 건 여기 쉬웠었는데 요거는 원이니까 어떻게 이걸 비교해야겠어요. 예를 들면 요점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다 줄 세워볼까? 그건 아니잖아. 꼬라지 보면 줄 세울 수 있기는 줄 세우기는 좀 곤란하겠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죠? 어쨌거나 자, 우리가 자연수하고 그 정수, 뭐 유리수 이런 걸 정수, 짝수 같은 걸 비교할 때 썼던 방법이 두 집합 사이에 대응이라는 걸 착안해 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B하고 C 사이에 1대1 정이 있는지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존재하면 어떻게 되죠? B하고 C는 같은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B하고 C는 당연히 다른 거겠죠, 그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B가 작고 C는 크니까 당연히 B의 전수의 개수가 C보다는 작을 거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맞겠냐는 겁니다. 자, 대응을 생각해 보는데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동심원이라 그랬으니까 중간에 이제 그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요거에 대고 하나씩 직선을 꺼봅시다. 모든 방위로 다 직선을 끈다고 해봐요. 모든 방위로. 이게 모든 방위로.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이씨 뭐카노 이렇게 모든 방위로 직선을 다 끈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뭐 다 끌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다 끌 수는 없지만은 요 직선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B하고 C가 대응되는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아실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예를 들면 요 점은 요 직선을 가지고 요 점하고 대응이 되고요. 요 점은 요 점하고 대응이 되고 요 점은 요 점하고 대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점은 요 점하고 대응이 되고 요 점은 요 점하고 대응이 되고 요 점은 요 점하고 대응이 되는 거죠. 자, 요걸 만약에 x축으로 본다 그러면 기준축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돌아간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요 직선의 방정식을 예를 들면 y는 탄젠트 세타 x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b하고 c를 서로 대응시키는 일종의 함수 관계가 된다는 거지. 원은 모든 방위로 점들이 다 있으니까 그죠?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탄젠트 세타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에 변하니까요, 그죠? 어떻게 변하든 간에 모든 방위로 이게 대응 안 되는 것도 있나? 아무튼 모든 방위로 이제 직선들이 다 이제 퍼지게 될 것이고 다 이제 여기 대응시킬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냐? 모든 B의 점들이 모든 C의 점하고 1대1 대응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렇다 그러면 뭐냐? 바로 B의 원소의 개수는 C의 원소의 개수하고 같더라. 혹은 이제 B의 농도, 점들의 농도는 C의 점들의 농도로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원들 두 개는 뭐 그렇다고 치고 동심원들 사이는 그렇다고 치고 이번에는 그러면 이것도 해볼까요? 자, 직선이 있고요. 그리고 원, 뭐 타원이든 원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원 있다고 쳐. 직선하고 원 사이의 점들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직선하고 원들 사이. 어떤 직선하고 어떤 원 사이의 점들의 개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게 더 많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은 요 점이 있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 원하고 그죠? 위에 요 어딥니까? 직선 사이에 전단상 관계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원에다가 어떤 점을 하나 잡아요. 아이고, 이거는 그거 해야겠구나. 점을 하나 잡습니다. 요 점을 기준점으로 잡아요. 점을. 그리고 요 기준점을 통과하도록요. 통과하도록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기준점과 원의 어떤 지점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러면은 직선이니까 이제 항상 요거는 어떤 점에서 만나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선을 긋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요렇게 거의 가까이 가는 건 요렇게 가서 이제 언젠가는 만나겠지. 직선은 원이 퍼져나고 요거는 기울기 같은 게 아니니까,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게 대형인데 요것도 대형이지, 그지? 자, 요 점은 요 점에 대응되고, 요 점은 요 점에 대응되고, 요 점은 요 점에 대응되고, 요 점은 아마 요 점에 대응될 것이고, 요 점은 아마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점에다가 대응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점, 요 기준점으로 잡은 점 빼고 나머지 모든 점들은 다 직선 위에 어떤 점하고 대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딱 이제 점 하나가 남는데 요 점이죠, 요 점. 요 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점으로 처음 잡은 점. 왜냐하면 요 점은 우리가 할선을 원을 지나도록 할선을 끌 수도 없는데 만약에 그 뭐예요? 점근한다고 치고 선을 끈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을 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이제 조 직선하고 평행한 직선 하나 끌 수 있겠죠. 뭐 이게 평행하다고 합시다. 이렇게 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빨간 점은요, 요 기준점인 요 빨간 점은 좀 억지스럽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여기 있는 요 직선의 이제 무한원점하고 무한원점 저기 이제 멀리 있는 무한대의 지점하고 대응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어쨌거나 한 개 차이는 뭐 그렇다 치고 한 개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2차원 원의 원의 점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직선의 원의 개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의 개수는 서로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의 농도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게 재미있다면은 이왕 전단사 관계라는 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김에 이거 우리가 재밌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이걸 좀 즐겁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원에 대응되지 못한 요 점은 뭐냐? 뭐 딱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직선의 원소 개수보다 원의 원소의 개수가 딱 한 개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개씩 미루면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직선이라는 게 무한원점을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아니면은 직선에다가 직선 이렇게 하지 말까요? 직선에다가 그죠? 직선에다가 요 무한대라는 걸 포함한 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쉬운 대로 생각하기 편한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수학자들이 엄밀하게 어떻게 따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게 바로 전단사함수 가지고 어떻게 전단사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무한집합 사이의 원소의 개수를 비교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학은 제가 한 주마다 계속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각날 때마다 계속 또 강의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교양수학에서 안 배웁니다. 교양수학에서 안 배우고요. 집합론 같은 거 할 때 이제 재미로 배우죠. 칸토르가 처음 집합론을 구상할 때는 재미가 아니었을 텐데 요즘은 그 형식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런 차관점이나 그런 거는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강의에서 내가 옛날에 강의 들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요런 거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학교에서 강의 들으실 때 기억하셨다가 써먹으면 아마 수학을 좀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